포르쉐에 자주 일어나는 차종별 고질병들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포르쉐를 중고로 사시려는 분들, 장담하는데 한 300~400만 원 정도는 아끼실 거다. 컵홀더가 고착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교체하면 안 돼요.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드니까 요거는 교체하시기보다는 세척하시면 될 거예요. 카이엔 신형을 가지고 왔는데 이중으로 된 스포츠 테일파이프 옵션이라고 비용을 받았지만 한 겹으로 나와버린 거죠. 포르쉐 코리아에서 우리 싫어하겠다. 야, 보증이 비싸요. 차종마다 다르고요. 요즘에 사설업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포르쉐의 모든 것 라포르입니다. 모든 차량에 이제 고질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차가 출고가 되고 3년,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포르쉐에 자주 일어나는 차종별 고질병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뭐 네이버나 구글에도 검색을 해봤고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엄청 많은 포르쉐의 차량들을 매입도 하고 많이 판매를 해봤는데 지금 저희가 서울지사에도 있고 부산 본사에도 지금 포르쉐 차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희가 지금 포르쉐 인증중고 사업부보다 매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르쉐 인증중고 사업부를 까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매물이 근 80대 정도 포르쉐가 육박하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100대가 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한 대 한 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오늘 영상은 아마 신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포르쉐를 중고로 사시려는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장담하는데 한 300~400만 원 정도는 아끼실 거다. 오늘 가장 먼저 그 고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는 일단 먼저 파나메라거든요. 파나메라라고 하면은 포르쉐의 가장 효자 차종 중에 하나죠. 자, 2열 시트 여기 타보시면 이 버튼 있죠. 자, 요 버튼 보이시죠? 이게 이제 에어컨 공조장치 컨트롤하는 버튼인데 이게 정말로 잘 깨집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포르쉐 센터 가가지고 통으로 바꾸면 150이 넘어요. 전체가. 이게 하나의 부품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깨알 꿀팁 말씀드리면 알리에 들어가시면 2만 원, 3만 원이면 이 부품만 구하실 수 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알려드릴 고질병은 자, 운전석에 탔을 때요. 여기 컵홀더 있지 않습니까? 컵홀더가 운전석에 탔을 때 여기 뒤에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컵홀더가 고착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네. 야, 고장났다, 야. 이거 수리를 해야겠다. 네, 좀 올라오네. 다시 올라오네요. 자, 컵홀더에 저희가 뭐 카페라떼라든지 달달한 커피를 먹다가 흘렸을 경우에 이 부분이 이제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센터에 가가지고 또 통으로 교체를 해요. 절대 교체하면 안 돼요.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드니까 요거는 교체하시기보다는 세척하시면 될 거예요. 스팀기로 쌓아가지고 세척하시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된다라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아시죠? 펠트지. 꼭 작업을 하셔야지. 여기 이 차도 똑같이 지금 그 썬팅지 해짐 현상이 지금 발생했거든요. 지금 최근에 나왔던 파나메라도 저희가 전에 영상 담아드렸는데 이건 항상 고질병이다. 유리창의 해짐 현상은 사실 펠트지 작업을 하시면 대략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전후할 거거든요. 하시면 여기 압축된 패킹지를 넣어서 이제 이런 쓸림 현상을 막아주는데 이것 또한 사실 소모품이다 보니까 오래 쓰시고 연차가 오래되면 이제 말림 현상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조하셔가지고 일단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거는 모든 차종에 포함된 내용인데 포르쉐가 가죽 패키지가 총 3단계로 구분이 되잖아요. 이제 스탠다드는 괜찮은데 여기 이제 가죽 정도의 옵션을 넣으시면 이 부분 도어 트림이나 시트, 특히나 볼스터 이런 부분은 해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또 복원이 돼요. 문제점 있다라는 것만 인지하시고 육안으로 불편하시면 복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거 말고는 또 이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 센서 경고등이라고 실린더에 들어가는 공기를 제어하는 장치를 저희는 산소 센서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도 이제 문제점이 잦아요. 근데 이건 어차피 소모품이고 비용이 크지 않아 가지고 뭐 경고등 들어오고 뭐 하면은 산소 센서 정도는 교체하시면 된다라는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쇼츠에도 담아드렸는데 카이엔도 동일하고 파나메라도 동일한데 이제 오일 필터 하우징 누유가 잦은 편입니다. 요거는 중고차로 구입을 하실 때 꼭 한 번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매입할 때는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오일 필터 하우징 부분은. 저희가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일 필터 하우징을 체크하려고 하면 커버를 뜯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로 중고로 구입하시면 근처에 센터든 정비소 와가지고 한 번은 오일 필터 하우징 정도는 빨리 체크해 보시는 게 제일 좋죠. 중고 차량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 차를 뺐더니 주차 부지에 만약에 오일이 떨어져 있는 흔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이번에 저희가 설명해 드릴 차종은 카이엔인데 카이엔은 사실 저희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카이엔 여기 있네요.
이거는 까이엔 노말이겠죠. 자, 까이엔 쿠페. 이거는 타시는 분들은 좀 공감할 것 같은데 문루프가 깨져요. 여기 크랙이 가가지고 깨졌던 경험이 벌써 2번이나 있습니다. 제가 센터 담당자분에게 조언을 구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충격이 없었어요. 외부 충격 없는데 깨지는 건가요? 없는데 깨져 있더라고요. 그 전차주분도 굉장히 의아해하셨고 문루프가 한 800만 원 정도 해요. 이 교체하는 비용이. 저희가 2번 경험이 있는데 한 번은 저희 사비로 부담을 했고 한 번은 전차주분이 그래도 양해를 구했더니 보험 처리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자차로 교체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고로 사실 때 꼭 한번 문루프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틈틈이나 이렇게 크랙이 가 있는지. 위에 있으니까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안 볼 수도 있어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 꿀팁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댓글 중에 누수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혹시 그것까지는 난 경험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아직 경험은 없어요. 혹시라도 그런 경험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것도 조금 깨알 꿀팁인데 2열 썬블라인드가 전동이거든요. 옵션 들어가면 모터가 고장이 잘 나요. 꼭 살 때 그냥 옵션 들어가 있다고 좋다고 사지 마시고 꼭 작동 유무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모터가 제가 알기로 옵션 가격보다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 958 버전으로 넘어가면 자, 똑같은 카이엔이지만 2세대 958 카이엔 같은 경우 자동차 키로 밖에서 열렸다 잠겼다 하는 게 잘 안 되는 간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도어에 들어가는 락 부품이 부식으로 인해서 열리거나 닫히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도어 트림만 뜯어내가지고 도어락 부품만 교체하면 간단하게 해결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958 이제 2세대 버전에서 일어나는 잦은 고질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신형으로 저희가 까이엔 3세대 모델로 넘어와서 말씀드리면 저기 파나메라와 카이엔에 같이 이제 또 일어나는 문제점인데 기어 노브가 깨져요. 저 부분은 저희가 출고했던 고객분들한테도 수리를 해드린 적이 있고 매입하는 과정 중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기어 노브 하단 부위가 플라스틱으로 조금 얇다 보니까 저 부분이 굉장히 잘 깨집니다. 저 부분도 똑같이 이제 부품은 교체하시면 되니까 큰 비용은 안 들 것 같다. 뭐 아까도 파나메라랑 동일한 증상인데 이제 시트 해짐 현상은 이거는 차종의 문제라기보다는 포르쉐 브랜드의 가죽에 대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원체 가죽이 좋다 보니까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이제 생활의 그런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은 그냥 타시고 시트 복원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것도 진짜 타시는 분들만 아는 깨알 꿀팁. 2열 시트 있잖아요. 네. 저는 또 실제로 까이엔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카시트를 실른다든지 조금 무거운 짐을 실으면 가죽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깨알 꿀팁 드릴게요. 어떻게 복원을 하냐? 우리 앞전에 그 랩핑 뜯는 실험할 때 썼던 그 열풍기 있잖아요. 네. 그 열풍기로 강한 열로 열을 가하면 일부는 복원이 됩니다. 눌러지거나 늘어났던 가죽이 일부는 복원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비싼 돈 주고 업체에 가셔가지고 하지 마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업체들도 열풍기로 아마 작업할걸요. 그분들도 열풍기 같은 걸 한번 쫙 해보시면 복원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리기도 좀 애매한 부분인데, 자, 배터리 방전에 대한 이슈인데, 이제 포르쉐 까이엔 같은 경우에는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센터에 배터리 바꾸러 가면은 한 250, 300 정도 해요, 방전 나면. 그래서 보통은 AGM 배터리로 많이 바꾸거든요. 자, 미국에서는 AGM 배터리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바꾸실 때 AGM 배터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증 연장하실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있거나 튜닝을 했거나 정식 부품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보증 연장을 나중에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이런 문제점 이슈가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정식에 가셔가지고 리튬 배터리로 교체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고질병은 이 ACC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동이 불가하다고 경고등을 띄우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물질 때문에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ACC가 비활성화 된다라는 그런 안내 문구가 나오면 센터에 바로 입고하시기보다는 렌즈를 한번 닦아보고 사용을 해보시는 걸 저희는 또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는 카이엔 신형을 가지고 왔는데, 카이엔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는 2가지의 문제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카이엔을 좋아하시는 각종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왔던 문제점들이라 가지고, 자, 첫 번째로는 전면에 들어가는 에어플랩이 전동이 아니라 고정식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은 24년형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거든요. 이 들어가는 이 에어플랩이 전동이었는데 이제 고정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을 지불을 했는 데에 비해서 원래 고지받았던 옵션과는 다른 기능이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죠. 에어플랩이 닫혔다가 냉각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전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해야 되는데 상시로 열려 있으면 돌 같은 거에 많이 노출되겠죠. 뭐 돌팀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효율을 떠나가지고 설명할 때는 전동이라고 했는데 이제 고정식이 나와버린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에어플랩뿐만 아니라 이제 머플러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했었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두 겹으로 된 머플러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 옵션표에는 이중으로 된 스포츠 테일파이프 옵션이라고 기재를 했고 비용을 받았지만 한 겹으로 나와버린 거죠.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포르쉐 코리아에서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이거 고질병과는 다른 부분이긴 한데 좀 깨알 꿀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포르쉐 코리아에서 우리 싫어하겠다 요 어쩔 수 없다. 제가 칭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좋은 건 좋죠. 제품은 좋은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다음으로 911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911으로 넘어왔고, 911도 저희가 지금 매입한 차가 한 5대에서 한 10대가 넘습니다. 지금 타르가도 한 2대가 정도 더 있고, 저기 안 보이지만 GT3도 있고요. 저희가 터보 S 모델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데, 자, 포르쉐 911 살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부분, 제가 볼 때는 여기 전면 유리에 몰딩 고무 패킹이 녹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미처 놓쳐가지고 저희 사비로 수리한 적도 몇 번 있는데 여기 몰딩이 손으로만 해도 눌려질 정도로 굉장히 강도가 약해요. 이 부분은 포르쉐 코리아에서 지금 리콜을 해줍니다. 문제점이 있는 911 차주분들은 얼른 그 정식센터 가셔가지고 무상 수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비용은 대략 저희가 사설에서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100만 원 초반대고요. 정식에서 하시면 한 4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여기 하단부에 오면 여기 지금 밑에 가니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 도로 지형상 포르쉐 911이 또 낮기도 하고 지하 주차장 내려가다가 이 부분이 많이 쓸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가니쉬를 교체하는데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요거는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사실 고질병이라기보다는 좀 꿀팁인데 911을 중고로 사시는 분들은 전면 유리 한번 꼭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스톤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좀 속도감을 즐기는 911 차종이다 보니까 전면 유리에는 스톤칩이 일부는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은 뭐 차주든 어쨌든 협의를 하셔가지고 뭐 문제점을 좀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 911은 고질병이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자, 다음 차종으로는 제가 박스 한번 볼게요. 박스터를 이제 보러 왔는데 재밌는 건요, 박스터도 여기 고무 몰딩 녹는 현상이 있대요. 하지만 포르쉐 코리아에서는 지금 어떤 리콜이나 교체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요거는 자기 부담으로 수리를 받으셔야 되고, 팁을 말씀드리면 911 같은 경우에는 전면 유리는 교체해주지만 썬팅은 보상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썬팅을 아무리 고가로 하시고 비싼 비용을 지불하셨더라도 썬팅 부분은 리콜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박스터는 저희가 출고를 굉장히 많이 해봤었는데 이제 이 718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터보 모델이죠. 그리고 전 세대 나왔던 981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NA 방식 자연흡기 모델인데 981 버전의 박스는 누유 문제가 항상 대두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박서 981, 박서 S, GTS 많이 출고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연식이 10년차 접어들다 보니까 누유에 대한 이슈는 있는 것 같고 항상. 그리고 깨알 꿀팁 한 개 말씀드리면 981 박스든 718 박스든 이 부분은 항상 문제예요. 뭐냐면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컵홀더는 여기에 2개가 총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운전석은 상관이 없는데 동승자가 컵홀더가 열린 상태에서 내리다가 이 브라켓이 부러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중고로 사실 때는 꼭 이 컵홀더 동승석이든 뭐 운전석이든 컵홀더가 정상적인지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가장 또 빈번하게 일어났던 문제들이 컵홀더가 여기 있다 보니까요, 음료수를 여기 꽂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달달한 뭐 음료수 같은 경우를 올렸을 경우에 음료가 흘러서 똑같이 버튼이 굳어버리는 현상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는 이걸 통으로 교체한 적도 있어요. 전체 이 패널을 교체한 적도 있고 해서 이거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저희가 저번에 100만 원 초반대 주고 교체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필히 눌러보시고요, 작동되는지. 특히나 이 부분 에어컨 온도 조절 장치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눌러지지 않는 거죠. 고착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었고요. 다음에 아이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던데 911가 박스의 단점이라고 하니까 이 무릎이 나간다, 고질병이다, 타고 내리다가 무릎이 나간다는 걸 올리셨던데 재밌게. 아무튼 PAR이 사실 911가 박스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구조적으로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맞죠?
아무튼 사실 박스터는 PDCC도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스는 PDCC도 넣을 수가 없죠. 저희 블로그에도 예전에 설명해드렸었는데 안 넣는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 공간에 대한 협소함 때문에 못 넣는다는 얘기가 또 있고, 그리고 박스 같은 경우에는 원체 MR 엔진의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굳이 PDCC가 필요 없다라는 글들도 있고, 어쨌든 예, 박스에는 PDCC를 넣을 수 없죠. 그리고 간략하게 또 박스에 대해서 고질병 말씀드렸는데, 911과 그리고 박스의 좀 문제점들이 이 타이어 스크러빙 현상이 잦아요. 잦은 게 아니라 무조건 일어나죠. 겨울철 되면. 타이어 같은 경우에 포르쉐 본사에서 발표한 그 공문 내용도 보내드릴 텐데, 겨울철 되면은 아무래도 타이어가 열이 안 받다 보니까 이제 핸들을 돌리고 엑셀을 밟았을 때 드드드거리는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아주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911 박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결론 짓자면, 저희가 타이칸 넘어가기 전에 자, 내연기관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문제점, 오일팬 누유, 그리고 오일 필터 하우징 누유, 그리고 냉각수, 누수, 이런 부분은 조금의 이슈가 있으니까 꼭 중고로 사시기 전에 필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영상으로 담지 못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박스터 981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의 스크래치 문제 때문에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요즘에 뭐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의 유튜브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타이칸, 제가 포르쉐 타이칸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실제 오너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3년차 정도에 이제 접어든 오너인데, 블루투스가 튕겨요, 또. 지금 제가 그거 2번 수리를 했거든요. 근데 또 튕김 현상이 있다. 제가 빨리 보증 끝나기 전에 받으려고 저도 예약을 해놨는데, 어쨌든 그 부분, 그리고 히터 고장이야. 겨울철 히터가 안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은 저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리를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다시 똑같은 문제점 발견되지 않았고, 자, 세 번째는 PCM 오류. PCM이라고 하면은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PCM이라고 하는데, 그 센타페시아 쪽 그 PCM이 뻑이 나요. 비유하자면 핸드폰 갑자기 액정이 멈춰버리는 현상이죠. 그럴 때 시동을 껐다 켜야 된다. 껐다가 켜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사실 저도 그런 적이 한두 번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귀찮아서 센터 안 들어가게 돼요, 사실. 그냥 쓰자. 약간 핸드폰 뻥 났다 해가지고 삼성 서비스 센터 안 가잖아요, 사실. 그쵸.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포르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워런티 끝나기 전에 꼭 수리를 받으셔야 돼요.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로.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 나갔다 하면은 기본 800에서 900만 원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저희가 지금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에서 처음으로 만든 순수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런 부분들에 개선해서 나오고 있지만, 초반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불량들은 조금씩은 있다라는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타이칸 사실 때는 깨알 꿀팁인데, 정식센터에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PCM 문제, 히터 문제로 입고된 이력이 있는지. 아무래도 사람도 잔병치레 많은 사람들이 계속 병에 걸리듯이 차도 똑같거든요. PCM으로 한두 번, 그럼 내 차를 까는 거잖아, 지금. 그쵸. 안 그래도 강가율이 높은데. 난 평생 타야지 뭐, 사실. 그런데 이제 또 보니까 몇몇 분들은 휴대폰 업데이트 혹은 포르쉐 자체 업데이트, 그런 것들을 해주면 또 괜찮은 편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포르쉐 타이칸 에이스 들어가면은 그냥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품을 바꾸기보다는 일본 업데이트로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건 내가 타이칸 칭찬하는 게 아니라 타이칸은 깔 게 없다, 그거 말고는. 저는 사실 지금도 타이칸 타고 있는데 안 바꾸는 이유, 바꿀 만한 대체제가 없어요, 차가. 진짜로. 또 저런 문제점들은 뭐 센터에서 수리를 받으면 되니까, 문제점이 없는 차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타고 있는데, 타이칸은 진짜 타면 탈수록 만족을 하는, 물론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는 저는 타면서 애먹인 적이 없어요. 자, 그 타이칸 또 몇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면, 브레이크 이슈는 항상 있는 부분이니까 꼭 중고로 사실 때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PS12나 PC12가 들어가 있는 차량을 매입을 할 때는 꼭 한번 운행을 해보고 브레이크 소음을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타이칸이든 어쨌든 포르쉐를 중고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 한번 소음을 들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에서 잡음이 엄청 많이 나요. 이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타이칸 투리스모 타시면 안 돼요. 투리스모에서만. 이게 아무래도 2열 시트와 트렁크가 이제 분리가 안 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러기지에서 나는 건지 자체적으로 2열 시트에서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잡음이 엄청납니다. 잡소리는 까이엔도 일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러기지에 보면, 우리 예전에 트렁크 실험할 때 러기지를 뗐었잖아요. 네. 이음새 부분, 그 걸리는 그 고리 부분에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덧대면 아무래도 소음이 줄어듭니다. 예, 그게 마찰이 일어나면서 소음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질병 포르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감독님 혹시 마지막 궁금하신 거? 고질병들이 많은데 보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가능한가요? 보증은 사실 이게 진짜 개인적인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제가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참조만 하시고, 보증이 비싸요. 차종마다 다르고요. 보증 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추천을 드린다면,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 내가 탔던 중고차나 신차에서 잦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보증 연장하는 걸 추천. 그런데 내가 주행하는 기간 동안 주행거리도 짧고 문제점이 크게 없었다, 별탈이 없었다, 차 뽑기가 잘 됐다 라고 하면은, 저는, 왜냐면은 요즘에 사설업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포르쉐 유명한 수입차 정비 업체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성비 좋은 워런티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거기서 수리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저는 마지막 총평을 하자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문제점이 없는 차는 없다. 어떤 차종이든 고질병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포르쉐 이 정도 문제점들이면 다른 브랜드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문제점들이 도출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또 많이 판매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이엔이나 파나메라에서 특히나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보니 지금 문제점들이 계속 거론이 되는 것 같고, 단점 없는 사람 없고 한 번도 아파보지 않았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량도 어떤 차들이나 운행하다 보면 고장도 일어나고 고질병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 영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방정비도 하시고 사전 체크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포르쉐를 운행하시는 오너분들이나 타시는 분들 중에서 비슷한 경험담이나 혹은 제가 영상에 담아내지 못한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혹은 해결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는 애프터 제품이나 그런 업체들을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저희가 포르쉐 고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다음에도 혹시라도 궁금하신 포르쉐 옵션에 대한 궁금증이나 실험이 있으면 저희가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재밌게 한번 실험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르쉐의 모든 것 라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